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바로 우리 뉴스토마토 또 미디어토마토의 조사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는데 바로 보시죠. 잘하고 네. 있다는 긍정평가. 네. 네, 화면 보시면서 지금 화면이 지금 늦게 나오고 있네요. 일단 예. 설명을 먼저 해보죠.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2.1%, 그리고 부정평가는 65.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65.3%고 예. 긍정평가가 32.1%예요. 와. 대체로 뭐 다른 조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한 30%대 초반, 한 중반, 32, 34 정도의 긍정평가. 물론 20%대였던 조사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 갤럽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 자, 부정은 이건- 대체적으로 네. 64, 6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예.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와 65%. 5.3%. 와 이 정도면은 네. 엄청난데.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 오른 지지율이에요. 이게 오른 거예요? 예. 자, 아하, 보시죠. 네. 자, 추이를 살펴봅니다.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를 보면, 자, 그래프 보세요. 밑에 그래프가 내려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29.4%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래요. 예, 직전 조사와는 긍정평가의 변화는 없는데 내려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니까 뭐 보수적 결집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이 됐는데, 그래도 대선 때 얻었던, 아직 임기 6개월 안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많은 분들이 임기 한 3년 지났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야. 임기 아직 6개월 안 지났습니다. 반년 5개월 안 하고 지났- 보름 지났어. 5개월. 그러니까요. 지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대선 때 48%의 득표였는데, 지금은 30%대 초반, 평균으로 내면 한 32%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보수 결집을 시도해서 조금이라도 오른 걸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대구 경북이나 60대 결집해요. 또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네. 여야 간의 전쟁이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결집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경제와 관련된 부분. 지금 레고랜드 사태도 큰 사태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아시지 진짜. 않습니까? 이른바 진퇴양난이 아니라 진퇴양난이라. 근데요, 뭐 어저께 네. 또 김진태 도지사는 베트남 갔다가 하루 일찍 귀국하면서 좀 미안. 그게 뭡니까?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금 그것도 상당한 지금 엄청난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나빠요. 비난 폭탄을 네,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책임감 없이 아니 이렇게 뭐예요? 중대사에 네. 베트남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예. 와가지고 미안하도 아니고 아니, 그럼요. 좀 미안이 뭡니까? 안 좀 되죠. 미안이. 그리고 자기네가 12월 달 안으로 갚을 거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아 진짜 이 사람 한 12월 달 돼서 갚을 일을 네. 왜 이 사태를 진퇴 사태를 만드냐 이거죠. 일부러 만들었던 네.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일각에서 믿을 수 나오는 없지만. 이야기는 뭐 이거는 이제 분석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원은 뭐 하냐? 그러니까요. 진퇴 사태는 왜 감사 안 하냐? 감사원 라는 정말 이상해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발표와 다르게 국정원 예.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것이 다 맞다. 음. 감사원이나 이번에 윤 정부 들어서 새롭게 뒤집어버린 그런 결과들은 안 맞다. 네. 특히 SI라고 하는 정보에서 그렇죠. 나는 이게 스페셜 인텔리전스. 월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 예. 우리는. 근데 그 SI는 사실 미국하고 같이 공조하는 그런 첩보 내용이기 때문에 예. 한국이나 뭐 윤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함부로 이걸 부인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말이 맞나 보네. 그동안에 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갑자기 이게 더 탐사가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국정원 기조실장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조상준 예, 기조실장이 사임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KBS 보도는 인사 문제다. 그런데 아니야. 인사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인사 문제가 아니라 SI입니다. SI죠. 이 월북이라는 단어가 발표가 되는 순간 지금 현 정부는 상당히 난처해져 버린 그런 거예요. 걸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표되는 거를. 그래서 그게 더 큰 이유였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경질 당한 거다. 네. 그거죠. 오늘은 제가 강진구 기자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원래 비겁한 사람인데. 비겁하다. 농담에 농담. 자, 욕하지 마. 자, 그래서 이제 네. 이 결국에는 이 안보 이슈인데 네. 이 안보 이슈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은 끌어올리겠죠. 이럴 때 말 그대로 김진태 지사의 표현인
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자, 또 하나. 민생경제회의 어제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민생경제회의 잘했어요. 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두 개가 빠졌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가 네, 빠졌는지 뭐예요? 아세요? 첫 번째는 야당이 빠졌어요. 아니, 기껏 비상경제민생회의 하면 뭐합니까? 법안 만들어도 통과돼요? 네, 이 사태에서 네. 협치 안 하는데? 그럼 통과 안 돼요. 또 하나 그렇죠, 뭐냐? 그렇죠.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는 좋게 최대한 본다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그러면 경제 전문성 하면 이 정부에서 누굽니까? 유승민? 덕수죠. 덕수? 한덕수. 한덕수님? 사물놀이 네. 김덕수 명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 한덕수 총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한덕수 총리 보입니까? 안 보여요. 활동이. 그러니까 경제가 잘 게다가 더 되려면 웃긴 건 추경호 부총리예요.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괜찮습니다. 강원도가 알아서 하겠죠. 그랬다가 완전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자꾸 추경호 부총리 생각하면 추경이 생각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도 예. 있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8.2%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선을 극단적 우파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자, 주시죠. 들어갑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노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다. 극단적 우파가 절반 가까운 48.2%인데 극단적 우파라는 그렇죠. 생각이 48.2%. 결정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김문수 위원장과 종북 주사파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중도 보수라는 발언이 23.7%. 자, 중도는 불과 7.2%밖에 되지 잠깐만요. 않습니다. 저걸 합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노선은 어쨌든 보수다. 예.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한 70% 정도 70% 가 되네요. 되죠. 보수라는 생각이. 예, 넘죠. 네, 거의 네, 80% 네. 가까이 되죠. 아니 근데 예. 와 저기 보면은 극단적 진보라는 평가도 4%나 돼요?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극단적 좌파라고 본다가 4.1입니다. 네, 중도 진보라는 생각도 4.3% 정도. 야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요즘 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못 믿겠다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 여론도 대장동 관련 수사는 현재 검찰이 잘 못하고 있다. 못 예. 믿겠다. 특검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죠. 자,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많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론은 어떤지를 궁금하실 거예요. 여론입니다. 네. 자, 대장동 의혹 수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대장동 특검을 하자 53.6% 절반을 넘습니다. 네. 물론 뭐 검찰도 아주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36.9%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분석,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역시 우리 배종찬, 피구왕 통키, 베지터, 초사이언 대단해 하실 텐데 자, 특검 53.9%, 검찰 36.9% 이런 여론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갈 거다? 당연히 검찰로 검찰로 가겠죠. 가죠. 예. 자, 그래서 암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들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여론이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해요. 만관부 관련된 내용인데 네. 제니 옐런 장관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알아요? 어떤 얘기 바이든보다도 더 세게 나갔어요. IRA법 이건 미국 기업 우선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지율 그렇죠.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이나 옐런 장관도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살핍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여론 살펴서 아니야. 우리는 미국 국민 여론대로 가야 돼. 다른 건 몰라. 우리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론은 특검 이 조사보다도 더 특검이 높게 나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보셨죠? 그게 이 데이터 뉴스와 쿠키 뉴스, 데이터 리서치와 쿠키 뉴스인데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기관이 왜 조사를 하냐? 자, 이 대장동 수사 이게 선거조사입니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정당 지지율이나 선거 지지율 관련된 조사 물량이 들어가면 그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기관이 아니면 발표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회 현안은요 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대표가 기관의 대표다. 데이터 리서치 얘기하는 자, 거죠, 지금? 예. 아니 그 이전에 네. 넥스트 위크 넥스트 리서치입니다. 위크, 예, 자 그러면 예. 뭐냐?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 한번 얘기했어요. 출신이니까 예. 저 조사는 완전 조작됐을 테고 민주당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조사기관이다 이런 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거야말로 법적 대응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예. 이 특검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좀 못 믿겠다, 좀 불공정한 것 같다라는 결론이 여기저기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조사에서,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는 여조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거니까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거죠. 그렇죠. 조사는 조사로만 네.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럼 그런데 또요? 이제 이 조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중도층에서도 54.9%입니다. 중도층에서도 중도층에서 54.9%가 특검에 찬성. 어허. PK 지역이 절반 이상이 절반이 특검을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이게 일단은 여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예. 여론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자, 특검 관련 여론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분들, 그러니까 보수층이잖아요. 네네. 원래 이게 지금 대통령에게 매우 우호적이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예. 이분들도 역시 절반 넘게 특검을 선택했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제가 잠깐 분석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중도층 얘기도 하셨고 예, 예. 이번에는 PK나 TK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할까요? 예. PK가 왜 중요하냐? PK가 지난 대선에서 TK가 보수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PK는 PK 지역에서 2명의 민주당 대통령이 배출됐어요. 노무현, 문재인. 그러니까 PK에서 보수표를 얻어가는 게 국민의힘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PK가 PK 지역에서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줬어.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PK가 안 움직여요. 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준 곳이 사실은 PK야. 아하. 근데 PK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 여론이 지금 와 이라노? 이러면 안 된다, 안 카나? 와 이라노? 이거거든요. 근데 요 여론을 지금 포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뭐 여론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또 그래도 맨날 돌리고 신경 쓴다고는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그럼요. 필요하다. 여론 정확한 거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자 현재 정당 지지율 또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그래프로 바라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48.3%예요. 예. 국민의힘도 올라갑니다. 국민의힘도 네. 올라가고 있고 또 정의당은 한 자릿수 한 자릿수가 넘는 지지율 차이긴 합니다. 정의당이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요. 자, 정의당의 존재감은 점점 없어지고 이게 있고 1.6%인가요? 1.8입니다. 노안이 1.8%. 왔군요.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8.3인데 최근에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 리얼미터나 우리 미디어 토마토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또 올라가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또 집권 여당의 기능 이런 걸 보면은 더 많은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큰 폭으로 반사 이익을 덤탱이로 얻어가고 있지는 않다. 자, 만약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를 계속 이어간다. 그럼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뭐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당장은 그런데 아니라? 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많이 해. 예. 근데 그 중에서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걸 없는 믿을 것도 수 있다. 있어? 네. 라는 것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예산 결산 보이콧, 뭐 시정연사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앞으로 민주당은 예산안 이거 오케이 해줘야 돼요? 저는 오케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이 구구적 주장과 포퓰리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이 극우 보수 지지층들을 가장 잘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계속 그런 노선으로 표를 갈 얻기 것이고 위해서. 계속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총선이나 네. 대선이나 선거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고 중도의 싸움이잖아요. 중도의 마음을 끌어들일 자동응답 조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당 지지율에도 보면은 어쨌든 네. 당대표는
중도 필요 없습니다. 당장은. 물론 여론조사를 얼마나 왜 반영할지 이렇게 모르지만 말을 못하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